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당초 예고대로 행정명령 폭탄으로 트럼프 2기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민 사전 인터뷰 예약 앱이 중단되면서 멕시코 국경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날에 맞춰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하탄 방향 7번 전철에서 한 남성을 습격하고 잔혹하게 강탈한 4명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당초 예고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78건을 폐지하고 40건 이상의 새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행정명령 폭탄으로 트럼프 2기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의 번영과 미국인의 안전 등 미국 우선주의라고 선언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78건을 폐지하는 등 바이든 지우기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가 전면 폐지한 행정명령은 인종 간 평등 증진, 제3회 성인정,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 등이며 취임 직후 파리기후 변화협정에서 전격 탈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부국경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립국을 막는 것은 물론 불법 체류자 대거 추방 명령을 내렸고 국가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동시에 시추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전기차 우선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미국민들에게 전기차와 내연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밝힘으로써 현대차와 전기차 배터리 투자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어제 하루만 40건 이상의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무엇이든 다 하되 바이든 정책은 모두 폐기한다는 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의 지지자 2만여 명이 모인 캐피탈온 체육관과 기자들이 모여있는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하는 등 개선 장군을 방불케 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만료 시간인 어제 오후 12시 직전에 자신의 동생 제임스 바이든 등 가족 6명에 대한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면을 단행했으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사면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신의 차남에 대한 사면에 이어 자신의 동생과 배우자 등을 사면하는 등 끝까지 반민주적인 행위를 하며 퇴임,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약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입국을 제공한 바이든 시대 당국의 이민 사전 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종료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입국을 준비하고 있던 이민자들이 모인 멕시코 국경 검문소 곳곳에서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20일 이민 사전 인터뷰 예약 앱 CBP1의 운영이 트럼프 취임 직후인 이날 오후 12시를 전후로 종료됐습니다. 이 앱을 운영하는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20일부터 비등록 외국인이 남서부 국경 8개 검문소에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이민 사전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었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며 기존 예약도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익명의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준 약 3만 명의 이민자가 해당 앱을 통해 미국 입국 예약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문소 주변에 모여든 다른 이민자들 역시 같은 메시지를 접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CBP1에서 예약을 잡아 입국 심사관과 만나기 위해 멕시코시티에서 6개월을 기다렸다는 쿠바 출신 이민자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간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습니다. 2023년 초 출시된 해당 앱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100만여 명 이상의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날에 맞춰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호소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교통혼잡세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교통혼잡세가 뉴욕의 노동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들을 도망가게 만드는 가장 퇴행적인 세금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또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중단시키기 위해 연방고속도로관리국 등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뉴욕 주지사가 혼잡세 통행료를 당초 예정됐던 $15에서 $9로 내린 수정 시행안에 대해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이 별도 추가 검토 없이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련 서류들을 조속한 시일 내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하탄 방향 7번 전철에서 한 남성을 습격하고 강탈한 4명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0일 용의자 4명은 오후 11시 30분경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맨하탄 방향 7번 전철에 탑승한 승객을 습격해 현금 $25와 핸드폰을 훔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7번 전철이 버논 블러버드 잭슨 애비뉴 역에 도착할 때쯤 37세 남성이 앉아있는 자리로 다가와 그의 옆자리에 앉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이 남성을 밀치고 소지품을 훔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4명의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하고 전철 승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수장인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21일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J.D. 벤스 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 공약은 미국 그리고 이 나라의 국가 이익 증진을 국무부의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무부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세계 질문 중 하나로 정당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이게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가,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는가, 우리를 더 번창하게 하는가이다. 그 세 개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무부에 지시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 수호와 미국 및 미국민을 가장 우선하는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장관에게 국무부의 정책, 프로그램, 인사, 운영을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게 만들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김정은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제의하는 등 북한 비핵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함에 따라 한국의 안전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취임식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은 이제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말했으며 이는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지난 14일 상원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미국 대통령마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하게 실패했으며 사실상 이 정책이 폐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며 북핵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고 어정쩡한 자세를 유지하는 바람에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미사일 등 수송수단까지 개발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고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하고 매우 잘 지냈다. 김정은은 내가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김정은에게 고백 돌격을 하듯 친밀함을 표시함에 따라 또 다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등 파격적 이벤트를 통해 자신을 세계적 지도자로 각인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많은 해안을 가지고 있으며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 부동산에 관심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관련 기업들이 북한 부동산 선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인 오늘 새벽까지 SNS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 등을 추진했던 정부 인사에 대한 해고와 대규모 보복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취임 이전에 이미 연방의회 난동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사진 촬영 등 채증을 담당했던 FBI 요원 50여 명의 신원조회 불가 판정으로 사실상 파면한 데 이어 오늘 새벽까지 잠들지 않고 대대적인 숙정 작업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정을 지난 오늘 새벽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에서의 첫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인사 담당팀이 우리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비전과 어울리지 않는 전임 정부 공직자 1000여 명에 대한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다음 4명에 대한 해고에 이어 앞으로 이어질 더 많은 이들에 대한 공식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고 이미 파면한 4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즉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사면했던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브라이언 훅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 이사, 케이샬 앤스바텀스 대통령 직속 수출위원회 위원, 호세 안드레스 대통령 직속 건강위원장 등 4명은 이미 파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정책 등에 반대했던 바이든 행정부 공직자 약 1천여 명의 해고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부 효율부를 신설, 일론 머스크를 통해 연방 공무원 대거 감원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정부 효율부가 연방정부의 정식 장관급 기구가 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하므로 정부 효율부는 장관급 정부부처가 아니라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별정직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난동사태 가담자 1,500여 명에 대한 무차별 사면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연방의회 난동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우리는 이들이 오늘 밤에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뒤집기 위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인준을 준비 중이던 연방의회로 몰려가서 난동을 벌이도록 조장했고 군대까지 출동, 지지자들이 체포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난동 뒤 폭동선동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특검이 불기소함에 따라 없던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전 연방의회 난동자들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고 당선 뒤 이들에 대한 선별 사면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어제 사실상 경찰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가담자를 사면, 감형했습니다. 폭동 당시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 사법 제도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고 그날 국회의사당을 보호했던 법집행관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주 마라라고 리조트 방문에 이어 어제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했지만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배치되는 등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장에 도착했지만 하킴 제프리스, 찰스 슈머, 힐러리 클린턴 등 뉴욕 출신 정치인들이 연방의회 로툰다울에서 거물들과 어울린 반면 아담스 시장은 취임 선서 메인룸인 로툰다울이 아닌 다른 방에 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아담스 시장은 마크 본스 목사, 마이키 덕스의 스타에서 비트코인 억만장자로 변신한 브룩 피어스 등과 함께 빽빽한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마이클 블룸버그, 루돌프 줄리아니, 에드워드 카치 전 뉴욕시장이 워싱턴 DC까지 갔다면 취임식장 맨 뒤쪽이나 다른 방에 앉았겠느냐? 취임식 날 밤 무도회의 중심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의 뉴욕시의 위상이다. 수치심을 넘어 당황스럽다며 뉴욕시가 찬밥 신세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로툰다울이 아닌 이맨시페이션홀의 자리를 배정받았으며 연방상 하원들과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팀쿡 등이 로툰다울의 자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툰다울에서 취임 선서와 취임 연설을 한 뒤 이맨시페이션홀에도 들러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이 지난해 미국 완성차 시장에서 세계 4위를 고수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분석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 등은 미국에서 170만 8,293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현대차 그룹의 최다 판매 기록이었던 2023년 165만여 대보다 5만 대 이상 판매한 것이며 170만 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중 현대차는 91만 1,805대가 팔리며 전년보다 판매가 4.8% 늘었고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10%,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기아차는 79만 6,488대가 팔려 전년보다 1.8% 증가했고 스포티지, 카니발, 텔루라이드 등 6개 모델이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7만 5,003대 팔리며 전년보다 8.4% 증가했고 특히 닛산의 고급 브랜드인 인피니티 판매량을 추월했습니다. 또 제네시스는 알파로메오, 마세라티,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맥라렌 등의 판매량을 한참 앞지른 반면 BMW, 렉서스, 벤츠 등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판매량은 1위인 GM, 2위인 도요타, 3위인 포드에 이어 4위에 올랐고 5위인 크라이슬러와 6위인 혼다보다 약 30만 대 더 많이 팔렸습니다. 또 혼다, 닛산, 수바루, 마즈다 등 일본 5대 자동차 중 도요타를 제외한 4개 자동차는 현대차 판매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모금된 금액은 총 2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취임 모금액은 1억 700만 달러였으며 바이든 전 대통령은 6,200만 달러였습니다. 퀸즈 YWCA가 오는 29일 설을 맞아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마존이 시험 비행 중 발생한 드론 추락 사고로 인해 모든 상업용 드론 배송을 전면 중단하고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운수노조로 꼽히는 팀스터는 코스트코가 최근 기록적인 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건설적인 협상에 실패했다며 근로자 18,000명의 계약이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시애틀과 인천 노선의 30주년 취향 기념을 위해 항공권과 추가 요금 좌석 할인 쿠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9일까지 아시아나항공 미주 지역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중국산 부품 제외 규정으로 인해 현대차 그룹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등 전기차 3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제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이사당에서 열린 취임식 연설을 통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뉴저지 주민의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뉴욕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2천만 달러 지원 프로그램 NJ 라이즈의 대대적 홍보에 나섰습니다. 원격 근무를 허용하거나 뉴저지에 사무실을 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 최저 기온은 1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5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2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